저는 처음에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보면 볼수록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의원님께서는 이제 결국에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도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는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워낙 지금 소위 말해서 저질러 놓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법적 어떤 단죄를 벗어나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지금 걸려있는 것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선거법부터 해서 대장동, 백현동, 뭐 위례, 또 쌍방울, 뭐 수없이 많은 이런 어떤 사업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일부는 지금 기소됐고 일부는 지금 재판 중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는 결코 여기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송영길 대표 관계도 사실은 보통 이런 어떤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들이 다 현금으로 오고 가고 있을 때 부정을 하면 그걸 좀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이 녹취록이 엄청나게 양이 많고 또 관련된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저는 이 송영길 대표 역시 사업적인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박범계 의원께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은 알고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도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뭐 노트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 노트 안에 뭐 수십억에 곱하기를 다 하니까 거의 뭐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이런 돈들이 오갔을 것이다. 친노, 친문, 친명계의 이런 돈줄 흐름이 다 그 노트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은 이건 거의 민주당 폭파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정근 노트 같은 경우 보면 노무현 대통령부터 문재인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의 어떤 민주당의 어떤 자금 흐름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다 구술을 해놓은 건데, 이제 이것을 볼 때 과연 이 노트가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느냐, 그렇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보면 볼수록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게, 첫 번째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 노트의 작성 시점이 이정근 전 총장이 이제 검찰에서 수사 바로 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해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날아온 게 작년 12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설득력이 전혀 없진 않다. 노웅래 의원 건을 보니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정근 전 총장이 현역 국회의원도 한번 한 적도 없었는데 과연 이런 어떤 자금 흐름을 알 만큼의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근 노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정근 전 사무총장 현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 시절에 사무부총장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사무부총장의 자리는 사무총장 밑에서 자금과 조직을 관리하는 포지션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자금 흐름까지도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정보는 꽤 갖고 있을 거다. 이것까지는 저는 분명하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가 단순히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될 수는 없다. 그래서 원래 이걸 이제 처음 보도한 시사저널에 민주당에서 막 항의하고 고발하고 난리인데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굉장히 좀 큰 참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노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걸 우리가 믿어도 될까?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이정근이라는 사람은 떠벌리길 좋아하고 과장하기를 즐겨 했다. 그러니 당연히 노트 신뢰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곤 했는데요. 오늘 그 박범계 의원께서 굳이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도화가 되기 전에 미리 먼저
이렇게 일종의 뭐 밑밥을 깐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서 무언가 있기는 있구나. 아직은 이제 실체는 안 나왔지만 뭔가 이게 우리가 또 한번 마음의 대비를 할 정도의 뭔가 큰 게 준비가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한번 그렇죠. 여쭤봤습니다. 박봉계 그 의원도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그런 데 대한 어떤 감이라든지 정보가 있겠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박봉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공포 분위기를 해놓아야지 뭐 그랬을 때 원내 대표 지금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 내가 책임자다 이런 또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런 또 의미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돈봉투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이 정말 집단적 도덕 불감증에 빠졌다 네. 이런 생각을 뭐 강하게 합니다. 네. 앞으로 뭐 어떤 뭐 녹취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JTBC가 계속 공개하고 있는 녹취만 보더라도 예. 아니 형님 주시는 금액 나한테만 달라 나한테도 달라 뭐 이런 이야기든지 또 더 가관인 것은 장경태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물론 뭐 정성호 의원은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 300만 원이야 교통비 내지는 네. 식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변명을 하는데 그런 어떤 변명의 어떤 자세라든지 또 송영길 대표가 오니까 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역시 송영길 큰 그릇이다. 또 김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 무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참 민주당이 참 도덕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구나.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내지는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노웅래 이야기는 의원부터 비롯해서 재판 받고 있는 유명 의원도 그렇지요. 앞으로 아마 줄줄이 지금 나올 겁니다. 지금 또 기동민 의원도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인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돈봉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 하더라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분위기인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정말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두 사람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던 내로남불에서 연연이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역시 또 이재명 또 대표 이재명 대표 몇천억 이런 어떤 대장동 건에 비해서 300만 원이니까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금액이 별로 안 돼 보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또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예전이었으면은 이러한 돈봉투 사건이 정말 막 나라가 뒤집힐 정도인데 그럼요. 예. 워낙에 국민들이 하도 그 대장동 사건을 크게 한번 느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또 예년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또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께요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21대 4년차 마지막 1년차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1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을 좀 앞두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열심히 논리적으로 열심히 좀 싸워 나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또 규제개혁추진 단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국민 어떤 미래 경제 산업을 위해서 특히 또 규제개혁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입법적 활동, 정책적 활동도 좀 열심히 하면서 특히 또 제 지역구가 또 대구 달서구이기 때문에 달서구 지역구 내 활동도 계속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제일 먼저 경북 지역에서 나서주신 우리 홍석준 의원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